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1일이에요, 선생님. 저희 막 6월 1일에 너무 놀랬던 거 기억하시나요? 벌써 6월이에요. 이랬는데, 이제 벌써 9월 1일입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서울은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가 지나고, 보통 추석 되기 전에 한 번 더 더웠다가,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막 이거는 그냥 우주의 신비 처음에 제가 막 우주지성이 무슨 말이야라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나라에는 사계절이 명확하게 있잖아. 그 사계절이 지나가는 게 그냥 그런 법칙을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변화한다거나 구름의 모양이 변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부로 제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일부에서 정말 그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으면은 그 안에서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응?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고 그 우주에서 보면 정말 창백하고 옅은 점 하나인 그 그거일 뿐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싸우고 행복해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가, 이런 우주에서의 정말 이렇게 작은 흔적과도 같은 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뭐든 하고 있는 것들에 이렇게 내가 애쓰지 살아지 않아도 우주의 흐름 안에 내가 이 먼지가 동동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 우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우주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어저께 저희 뵙고 너무 반가웠어요. 어저께 너무 뵙고 너무 반가웠고 또 얼굴 직접 뵙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주님께서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신기하게 비교에 대한 것을 미리 짜놨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하는 사람 내가 의식적으로 비교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탐구해보고 비교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느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시회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감정에 대한 전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상이 지금 소울서클의 9가지의 감정으로 엮여 있는 그거를 하는 게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교라는 거를 제가 써놨는데, 비교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통 먼저 찾아보거든요. 비교라는 거는 둘 이상의 것을 견주어서 다르다, 혹은 크다, 적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저께 휴주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저는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비교라는 거는 해야 돼요. 무언가를 배울 때 비교는 정말 필요해요. 그죠? 필요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발표하네. 나도 해봐야지. 뭐, 이 친구는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네. 나도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이런 비교는 저희 두 가지의 비교가, 있는데 긍정적인 비교는요, 우리의 삶을 점점점 발전시켜요. 저의 뭐 자기 개발을 하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물건을 만들었다든가 뭐 어떤 모든 영역에서 비교를 하면은 계속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근데 이렇게 시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교가 나를 올가맬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 비교가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흐른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정말로 내 삶의 관계가 엄청나게 흔들려요. 왜냐면 비교라는 거는 제가 뭐 물건이랑 비교를 했죠. 이 텀블러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과 비교를 하고 상황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엄청나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비교예요. 나랑 정말 친했던 사람들하고도
제가 지연님하고 굉장히 친했어.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비교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도 갑자기 다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교가 시작이 되면 나는 부족하다, 뭐 나는 못하다, 계속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름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요. 저의 가치 기준, 이 누가 만들어야 되죠? 나에 대한 가치 기준. 그렇죠. 현숙님에 대한 가치 기준은 현숙님이 만드셔야 되는데 자꾸 그 기준을 남의 기준에 맞추게 돼요. 남이 잘하면 나도 자극을 받아갖고 배울 수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나는 못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게 나면은 내가 상처를 받아. 내 자식은 못하다. 내 자식은 부족하다. 내 남편은 못하다. 내 와이프는 못하다. 내 회사는 못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비교를 받아갖고 남의 정한 기준으로, 남이 하고 있는 것의 기준으로 계속 나의 삶은 잘라내고 재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회사 다닐 때 정말 저는 자격지심과 비교의 끝판왕이었어갖고 이게 내 삶이 아니에요. 내 회사 생활이 아니에요. 평생 누군가를 따라가느라 헉헉대는 거예요. 분명히 난 인정을 받았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귀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아. 왜냐면은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날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경력자였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쫓아 올라가느라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길이 있어요. 희주님의 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기준에 이렇게 끼워갖고 맞추느라 그때부터는 고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명상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아침마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명상을 탁 들었어. 누가 제일 너 요즘 뭐 법륜 스님 너 그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보다 당연히 가르침이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질투해. 그럼 제가 이 하고 있는 일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비교는 너무나 저는 응원해요. 긍정적인 비교를 해갖고 꾸준히 나를 발전시키는 거는 응원하는데 부정적인 비교가 문제인 거고 보통 아마 오늘 아침에 문을 나서자마자 그 비교가 시작되실 거거든요. 비교가 시작되실 건데, 아, 뭐 엄청나게 무수한 비교들이 올라오죠.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올라오니까, 뭐, 누구를 보다가,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되게 뭐 젊은데,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다음 뭐 직장에서도, 저 친구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도 항상 이 질투심이 있으면 비교를 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든요. 폄하하거든요. 저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인정을 받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 못하고 있어.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식으로 특히 막 자녀에 대해서는 비교심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비교를 할 때는 약간 나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자아를 공격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는 남에 비해 왜 그럴까? 내 와이프는 남에 비해 왜 이럴까? 그런 비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SNS 보면은 SNS에 슬픈 거 올리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SNS에 내가 뭐 솔직히 어땠다 이런 거 올리는 사람 많이 없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화려한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래서 비교는 단순하게 그냥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아까 해친다고 했잖아요. 내가 자꾸 비교를 하고 비교에 사로잡히면 내 배우자나 내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불만을 키우게 돼요. 나에 대해서도, 내 배우자나 내 가족에 대해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제일 요즘에는 저한테는 약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지 않고 있으려고 명상적인 마음으로 난 비교하지 않아야겠다. 약간 명상하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너 애는 이래도 되겠니? 저래도 되겠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또 마음속에 비교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거 비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과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부정적인 비교와 함께 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트가 나왔네요. 감정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비교랑 같이 오는 거, 시기, 질투. 아마,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감정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기나, 뭐, 질투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불안, 두려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불안감을 느끼면은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할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보통 비교를 해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열등감. 비교 속에서 정말 내가 계속 부족하다가 느껴요. 나는 노력해도 안 돼. 그런 때 있잖아요. 열등감으로 계속 쌓여 있다가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아예 안 해버려야겠다. 그래서 그 비교를 긍정적으로 썼을 때에는 열등감을 느꼈지만 그거를 극복해내고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열등감이 계속 오래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요. 비교를 오래 갖고 있으면 정말 단순히 부족함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면서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이렇구나. 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자격지심인 것 같아요. 내가 열등감과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느껴서 계속 그걸 갖고 있었는데 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를 툭 건드려 갖고 이게 팡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아무도 나를 모욕하지 않는데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에서 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반대가 있어요, 선생님. 우월감이 있어요. 누군가 저랑 같이 맨날 이제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비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숙고를 해보다가 그 친구가 그래요. 나는 나는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라고 생각을 비교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좀 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단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게 좋은,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폄하하지 않고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약간 위로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한 거냐면 상대방을 낮추는 비교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화려한 걸 보다가,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단 낫지. 이러면서 뭔가 연민이나 뭐 동전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상대방을 낮추면서 나를 위에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월감은 사실 보면은 제가 자세히 보면 자존감이 아니라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자존심이 높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자존감의 빈틈을 가리는 약간 가림막 같은 거더라고요. 잠시는 내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항상 비교를 하고 있는 이면에 그거를 계속 변명처럼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월감의 비교는 상대를 대등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해요. 우월감의 비교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은근하게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위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의 비교감에서 상실감이나 이런 거에서 보다 조금 더 약간 나쁘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은근하게 경쟁심을 부추겨 일으키고, 저 너무 솔직한 것 같은데, 살짝 무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리가 생기고 약간 알려줄 수 있는데 안 알려준다든가, 그랬던 때가 저는 회사에서 그랬던 경험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의 마음이라든가 비교라는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 때 우월감적인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만드는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월감으로 나온 그런 비교심은 약간 정체를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하고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면은 성장보다는 약간 정체, 결과적으로 나의 성장을 조금 막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역시 열등감의 다른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월감도 열등감이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끝내 결론 내렸던 거는, 그쵸, 직장 동료가 실수를 할 때 저절로, 그죠. 맞아요. 선생님, 근데 이게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직장 동료가 잦은 실수를 할 때 저절로 비교심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미경님, 직장 동료가 실수를 할 때 저절로 비교심이 드는 게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비교심인지,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거를 잘 지켜보셔야 돼요. 직장 동료가 실수를 하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선생님, 저희가 이거는 완전 너무 많이 느꼈던 거였어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태가 제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미. 얘는 멍청한가? 얘는 왜 같은 실수를 계속하지? 잦은 실수인지 같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실수를 계속해요. 정말 그때는 아름답지 못한 상태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데이밴드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중에는 지치니까 휙 던지면서 이거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아, 이 사람도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이 사람도 뭔가를 느끼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냥 이 밴드를 까서 붙이는 업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뭔가의 다른 이야기 있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이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상태를 아름답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문거를 주면은요. 100개 중에, 100개, 10개 중에 8번이 다 져야 돼요. 두 번이 안 되는 거는 약간 합이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저희 간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00번 얘기하지 않았으면 한 번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원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을 만하고 남의 이야기를 안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약간 그런 식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비교로 돌아와서 비교는 하지만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비교는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계속 내가 질문을 하면서 그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교심이 너무 나빠, 너무 나빠가 아니라 비교는 엄청나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거를 갖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명상의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내가 세상에 공개된 것들은 다 같이 하되 나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더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약간 우리 오픈된 마인드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긍정적인 비교의 그 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사람에 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동반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러지? 어, 도움이 되는 감정인 것 같아요. 비교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 비교심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응? 어떻게 배움의 비교로 가져올 것인가, 자기 성장의 목표를 가는 것인가, 감사의 비교로 할 것인가, 부족한 거를 보내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이만큼을 내가 가졌으니 감사하다. 내가 이 직원보다 이거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로 바꾸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말이 쉽죠. 그죠? 항상 말은 쉬워요. 근데 생활에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아침에 모여서 같이 명상을 하는 겁니다. 같이 명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내가 가져와서 이 이야기를 한 번에 내 삶에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의 심이 올라왔을 때 항상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멈추고 바라보고 바라본 다음에는 이 감정을 이해하고 기초 단계에서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보내주면은 실수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 감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다 보면은 그리고 이런 단계들이 앉아갖고 지금 저희 같이 막 10분, 20분 명상을 해야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탁
앉아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뭔가 내가 비교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저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전환이 쉽지 않고, 이렇게 긍정적인 비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볼 거고요. 우리가 비교심이 드러났을 때 비교심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 때는 정말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비교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다. 비교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저희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소울서클 중에 비교심으로 이제 내가 항상 비교하거나 내가 항상 비교를 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우월감을 느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지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를 곧게 펴고 호흡을 깊이 들이쉽니다. 들이쉬는 호흡에 마음이 넓어지고 내쉬는 호흡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쉬면서 외부에 있던 주의와 외부에 있던 생각들을 나의 내면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내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편한 감정들,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반응들 그대로 관찰하며 내보내 주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소울서클 중에 내가 자주 비교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했던 관계 중에 나를 비교로 몰고 갔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기, 질투, 열등감, 혹은 우월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가? 그 밑에 내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정, 사랑, 가치 있음. 떠오르는 답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질문합니다. 이 감정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가? 이 감정의 패턴이 나의 다른 소울서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비교를 놓으면 무너질까 두려워했던 그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끝까지 허용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나는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감정을 보내줘도 괜찮다. 나는 이 감정을 보내줘도 괜찮다.
이제 나의 모든 의식을 눈썹의 중앙, 미간 사이로 옮겨봅니다. 미간 사이 작은 불꽃이 나의 머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빛이 나의 머리의 중앙으로 서서히 들어와 나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전체 감싸는 빛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빛 속에 나의 의도를 새겨봅니다. 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나의 표정, 행복, 충만감,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제 이 의도를 나의 신과 신성 그리고 우주지성에 맡깁니다. 이 의도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머리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의 빛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 빛은 나의 뇌를 깨우고 가슴을 열고 온몸을 채웁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기준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닌 신성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임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나의 소울서클에게 그대로 퍼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기 연결된 모두의 의식과 연결을 하여 이 모든 이들이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들의 의도가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나의 신과 나의 신성,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함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천천히 호흡을 길게 하고 준비가 되셨다면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떠주십시오. 네. 오늘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비교는요,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내가 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버팀목, 지침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오늘 이제 나가자마자 한번 보시는 거예요. 탁 나가자마자 회사에 출근하거나 사람이 만나자마자 분명히 비교심이 10번 이상은 들 거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때 마음을 한번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서 꾸준히 저희가 이렇게 비교에 대한 마음을 좀 정돈을 하셔서 저희가 다음에 이 비교에 대한 거를 다뤘을 때에는 내가 이것을 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마지막 인사는 사랑합니다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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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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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사랑합니다.